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내일쯤 장마가 끝날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구 경북은 마른 장마로 이 낙동강 수계댐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대구 경북에 내린 강수량은 대구 167.9mm, 경북 220.1mm로 전국 339mm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같은 기간 평년과도 비교해서 대구는 52.3, 경북은 65.5% 수준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운문댐의 저수율 26%로 지난 3월 29일 가뭄주의 단계에서 이달 27일 심각 단계로 진입했고요. 안동댐과 임하댐, 영천댐 역시 가뭄주의 단계가 발령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가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식수까지 부족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낙동강에는 녹조도 매우 심합니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여름 가뭄은 더 심해질 텐데요. 물 걱정 없는 대구 경북. 현실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지 좀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7월 26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 현풍분기점 부근 갓길에 방음벽 보수 작업 진행되고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다부터널 앞두고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도동분기점에서 외관나들목까지 빠르게 지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입니다. 달고벌대로 신당내 거리에서 성선내 거리 방향 가장자리 차로에 시내버스와 승용차 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구간 지나실 때 주의운전하셔야겠고요. 화랑로 우방 강촌마을에서 망우당 고가차도 방향 화랑로 가장자리 차로 막고 굴착기 동원한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서대로 문화대 삼거리에서 신당내 거리 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고요. 동북로 침산교에서 연암내 거리 방향으로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 있습니다. 성북로 북침산내 거리에서 백사벌내 거리 방향 백사벌내 거리 신호 2번 받으면서 지나고 있고요. 테크노폴리스로 현풍 방향 기세터널까지 속도 조금 떨어져서 지나다가 터널 지나면서 제속도로 지나실 수 있습니다. 신천대로 신천교 남단에서 도천교 남단까지 밀리고 있고요. 두류공원로 앞산 내거리에서 두류공원 내거리 방향으로 통과하는 데 10분 정도 소요되면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중복인 오늘은 대구 지역에 폭염이 계속되겠는데요. 가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대구에 현재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어서 수분 섭취도 많이 하셔야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김천 34도, 안동 33도로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고요. 대구 현재 기온은 24.8도, 습도는 27%입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들을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구에 있는 동인동 시청사를 매각해서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건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이 매각 추진 시점에 따라서 대구시청 신청사 완공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또 후적지 개발 방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요. 앞서서 대구시청 신청사가 원안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달서구 쪽에 우려가 있었는데 기금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신청사 건립 기금과 관련해서 이 기금을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폐지하면서 사실 이런 논란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어제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신청사 건립은 구청사 매각 대금으로 건립을 착수하고 모자라면 본 예산과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이걸 미리 적립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임 시장이 신청사 적립금 1,300억 원을 뺐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남은 400억 원을 빚 갚는 데 사용하겠다고 하니 시비를 건다.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예. 신청사 건립기금은 2011년에 제정됐던 조례에 따라서 이전 사업비를 약 1,700억까지 적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확산
대응 경비와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1,3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썼었습니다. 이게 권영진 시장 때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400억 원 있었는데 이 신청사 건립기금을 폐지하고 이 400억 원 역시 이제 부채 채무청산에 쓰기로 하게 됐는데요. 네. 일단은 대구시청 신청사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홍준표 시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애초에는 2026년까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계획보다는 이 재원 마련에 있어서 좀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흔히 생각하는 기부대 양료 방식과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청사를 팔아서 남는 돈으로 신청사를 짓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시일은 좀 걸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사가 매각이 돼야 그러면은 그 추진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일단은 재원이 한꺼번에 네. 새로운 청사를 지을 돈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있는 이 시청사를 매각하고 팔고 남는 돈으로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신청사를 이전해서 건립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히 밝힌 거네요. 확고히 밝히면서 전임 시장과 관련해서 예. 약간은 미묘한 기류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구 경북이 중점 추진해온 국비 사업에 줄줄이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달 28일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기재부에 건의한 중점 국비 사업 20개 중 기재부 검토 사업은 단 1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긍정적 검토 대상은 340억 원 규모의 대구형 반도체 팹 구축 사업뿐인데요. 이 또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비 사업 중 경북도 사업은 하나도 없고, 대구는 예타를 전제로 한 340억 원 규모의 사업 하나만 기재부 실무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겠는데요. 네, 기재부가 국가예산 전체를 다루는 만큼 사업 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역 수건 사업들이 마냥 낙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별도로 이미 국가사업으로 지정된 사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3,084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사업인데요. 전 정부 시절인 지난해 8월 서울, 부산 등과 치열한 경합을 벌여 대구가 최종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용 편익 분석 결과 경제성 있다는 기준을 넘긴 1.5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관할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낙관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업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적극 추진 중인 ABB 사업과도 연계돼 대구로서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이 경상북도가 지역 내 난임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15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다음 달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를 본인 부담금 100%, 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기준으로 보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난임 부부 시술비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2인 기준으로 보면 월소득 586만 원 아래여야지만 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왔는데 이 경상북도는 소득 기준을 이번에 폐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150만 원 시술비를 지원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최대 지원 금액도 시술에 따라서 이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이 상향했는데요. 신청일 기준으로 경상북도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 되는 이 난임 부부가 대상이고, 시술 의료기관에 이 통지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구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 이 소득 기준과 관련 없이 지원을 해야지 예. 더 많은 난임 부부가 이와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예.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수성구가 안심습지와 인접한 금호강 구간에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수질오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성구 파련마을부터 남천 합수부까지 4.3km 구간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1차 사업으로 사업비 9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범안대교에서 매호천 구간에 폭 2m, 길이 2.8km의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천 잠수교 인근 400m
100m 구간은 산책로를 만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폭 2.6m의 석축을 쌓았습니다. 네. 예, 이 과정에서 산책로 폭이 4.6m까지 늘어나고 하천변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까지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왜 환경 파괴 얘기가 나온 건가요? 네, 환경단체에서는 이 공사가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고 타설된 콘크리트에서 발암 물질이 흘러나와 하천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기존 차로가 보행에 부적합해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구 환경청과 협의해 추진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시공사 측도 주말 야간 시간대에 양수기를 꺼더 수위가 오르면서 콘크리트가 강물에 노출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네. 예, 현재는 콘크리트가 굳어서 더 이상 유출 우려는 없다고 했습니다. 예,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지난주였죠. 대구 죽곡 정수장의 저류조를 청소하던 작업자가 이 가스 중독으로 숨지고 이를 구하려던 공무원 2명 역시 중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경찰과 대구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검토하면서 이 결과에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자 한 명은 정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고 이 작업자를 구하러 들어간 공무원 2명도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지금은 건강이 좀 회복이 됐나요? 네, 어제 기준으로 50대 공무원 A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나흘 만에 24일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A씨는 가벼운 대화와 소량의 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있는데요. 30대 공무원 B씨는 아직도 자가호흡을 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 시 미세한 움직임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시안화수소 이게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청산가리라고 하는 그 청산이라면서요? 맞습니다. 흔히 이 청산가리의 청산에 해당하는 이 맹독성의 무색 휘발성 액체인데요. 이 치사량은 50ppm인데 사고 당시 이 저류조 안에서는 치사량에 가까운 47ppm이 측정이 됐습니다. 이 물과 에탄올 등의 무제한적으로 좀 높고요. 특히 물의 수용액은 시아나수소산 또는 청산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예. 무색이고 또 매우 유독하고 휘발성이 있습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류조 안에 이 시안화수소가 발생한 걸 모르고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류조는 1995년 준공됐는데요. 준공 이후 시아나수소가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주업체도 화학약품을 쓰지 않고 고압의 물로만 작업을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번 사고도 좀 인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면서요? 네, 이 사고가 난 저류조가 이 강물을 정수하면서 생긴 찌꺼기를 모아두는 곳인데 이 가로 세로 5m 남짓한 넓이에 이 깊이는 2.5m 크기입니다. 이 청소하려고 아침 7시부터 환기를 하고 2시간 반 뒤에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밀폐 공간에서 가라앉는 유해가스가 문만 열어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시아나수소가 있을 거라고는 다들 생각도 못했다고 하고요. 이게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전혀 생각 못했다면 감지 자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안전 수칙도 좀 지키지 않았고 안전 장비도 갖추지 않았는데요. 이 작업자는 방독면 등 안전 장비 없이 저류조 내부로 진입을 했고 이 사고 발생 후에 작업자를 구하겠다고 내려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이 작업 현장에 비치된 유해가스 측정기에는 또 배터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금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시설에서는 2020년 10월 가창댐 시설물 안전 진단 중 잠수사가 숨진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2월 매곡정수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시민단체에선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대구 안실련에 따르면 지난 2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대구시의 대책을 확인한 결과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전담 인력이 비전문가로 구성된 3명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도의 중대재해 발생 및 위험성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달리 대구시는 별다른 대책 마련이 없는 상태인데요. 네. 네, 대구 안실련은 이번 질식사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는데 막지 못했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는 걸까요? 네, 이 법조계에서는 일단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 정도도 심각하다 보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시와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공공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라는 또 불명예를 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안전보건 관리체계 수립 및 적합성 정도가 이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데 이 중대재해를 막을 만한 구체적 안전보건 체계가 있었느냐 혹은 없거나 미흡했느냐가 이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만약 체계가 있었다면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정도만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청인 상수도 사업본부는 물론이고 지금 대구시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먼저 법이 적용될 경우 우선 원청인 상수도 사업본부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데요.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는 더 상위 기관인 대구시에도 수사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어떤 혐의를 붙여 기소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직접 공사 혹은 용역사업에서 일종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원청의 책임이 문제될 때는 상수도 사업본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과 고용부의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여러 의무를 불이행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여러 건이 발생했었는데 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정말 주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대구 경북에서 신고된 밀폐 공간 사업 장수가 올해 초 기준으로 1,945곳입니다. 하지만 이게 신고 의무제가 아니다 보니까 밀폐 공간 사업장이 얼마나 더 많은지는 아직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은 이 사망률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저한 좀 조사와 점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유사 사고가 더 이상 좀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기울이는 것이 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매뉴얼을 만들고 지킨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그 처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대구 안실련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시민안전과 매우 밀접한 도시철도, 시설공단, 환경공단 등도 통합에 따라 의사결정권자 부재로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네, 대구시도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이 정말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게 그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에서는 2년 전에도 이런 하청 노동자들이 숨진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 가창댐 시설물 안전 진단 중에 잠수사가 세상을 떠났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매곡 정수장에서는 노동자가 추락해서 숨지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게 대구시가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하고 물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 이런 포부를 밝혀왔는데 이게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일하던 노동자들이 죽고 다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물산업을 미래 먹거리라 부를 수 있을까? 이 대구시가 이런 문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지 않는다면 지금 뭐 대구 치수원 다변화라든가 이런 이 국가 예산을 대거 투입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예. 의문스럽고요. 특히 이 원청으로서 하청 노동자들의 이 안전에 대한 부분 이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반성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급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이 대구시의 또 이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내용을 보니까 곧 한 달 내로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이때까지 시민들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26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처음으로 지역의 웨딩 산업을 활성화하고 저출생과 비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주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웨딩 문화산업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김현지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이번에 첫 선을 보인 대한민국 웨딩문화산업전에선 다양한 브랜드의 드레스, 정장, 한복부터 뷰티, 가전제품까지 웨딩 관련 총 80여 개 기관과 업체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홀예복의 최신 유행과 지역 브랜드를 소개하는 웨딩 패션쇼가 진행 중이어서 구경해봤는데요. 네. 화려하고 멋진 홀예복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후엔 상품 전시장에 가서 드레스를 한번 살펴봤고 뷰티 관련 학과 대학생들이 헤어와 메이크업, 네일아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스에도 가봤는데요. 현장의 소리로 모두 만나보시죠. 웨딩 드레스 쇼는 끝났고요. 바로 이어서 남성분들께서 주목해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턱시도 쇼를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부님은 화려한 디자인이랑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화려한 스타일은 머메이드보다 풍성한 라인을 더 선호하시고 유니크한 디자인은 라인에 상관없이 풍성한 디자인이나 머메이드, 개인 취향에 따라서 깔끔한 디자인도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저희 집이 선호하는 유니크한 스타일이랑 화려한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 나눠져 있고요. 요걸 선정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최유정 신부님한테는 여름 쿨톤이라는 퍼스널 컬러가 나왔고 헤어 컬러나 메이크업 색조 정하실 때 잘 활용해서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유정 신부님께 메이크업을 해드릴 건데 여름 쿨톤 시원하게 하고 신부들은 거의 다 핑크빛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흰색이랑 연한 핑크 쪽 섞어서 베이스 연하게 깔아드릴게요. 웨딩에서 신부 헤어는 머리 장신구, 베일, 티아라 같은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스타일이 변화하지는 않지만 요즘은 신부님들도 각자의 개성에 맞추어 스타일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묶음을 하거나 다른 스타일을 이용한 헤어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와, 예비 신부에게 맞는 그런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권해주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산업전은요, 웨딩 상품을 홍보하거나 계약하는 민간 결혼 박람회와 달리 예비 부부가 직접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청년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결혼 친화 도시로 잘 알려진 달서구에서도 이번 산업전에 참여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결혼 장려 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달서구의 결혼 장려팀은 2016년부터 여러 결혼 장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태수 결혼 장려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부스에서는 어떤 내용을 전해주시나요? 날마다 웨딩이란 주제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설렘이 가득한 그 행복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아드려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웨딩 포토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 보니까 좀 어떠세요? 제가 신혼 때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불안한 미래였지만 그래도 둘이 함께 서로 믿고 미래를 함께 한다는 생각에 희망차게 시작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지난번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런 결혼 장려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 이제 달서구 구민이나 직장이 달서구인 경우에만 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만남의 장이라든지 이런 거 사업을 할 때도 다른 타 지역의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화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대구시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남이나 이런 사업들을 국가적 정책으로 잡아서 한다라면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웨딩 문화 산업전 자체가 웨딩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결혼하는 예비 부부를 또 지원을 하고 예비부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하게 되면 출산율을 높인다는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재미있는 부대 행사가 많이 열렸다고요? 네, 관람객들의 현장 투표로 진행되는 웨딩 부케 콘테스트도 열렸고요. 특설 무대에선 예비 신혼부부 프로포즈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와. 이런 행사를 즐긴 예비 부부들은 이곳에서 결혼 준비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얻었고 무엇보다 많은 업체가 모여 있어서 결혼 원하는 정보를 비교하고 선택하기 좋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SNS에서 찾아와가지고 왔었거든요. 결혼 계획이 있으시다고. 네, 내년에 일단 계획 중인데 아직 날짜랑 이런 건 안 잡혀 있고요. 여기 박람회 산업전을 처음 한다고 하길래 와서 본 거예요. 여기 막 이렇게 뭐 웨딩드레스나 턱시도 뭐 정보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좀 도움을 얻고 계신 게 있으세요? 업체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업체가 한두 개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또 보고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넓은 데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뉴스 기사 보고 왔습니다. 뭐 다양한 거를 뭐 볼 수 있어가지고 결혼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결혼 반지 같은 거 정보 좀 얻으려고 왔는데 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구경할 수도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웨딩 드레스랑 붓게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예쁜 게 많아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볼 수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김현주 리포터는 이 웨딩문화산업전에서 가장 인상적인 행사가 뭐였나요? 저는 아무래도 웨딩 패션쇼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흔히 접할 수 없는 지역 브랜드들의 홀례복들을 많이 소개해줘서 지역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마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대구의 혼인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고 하는데요. 이 대한민국 웨딩문화산업전이 앞으로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결혼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지역 결혼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행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중복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서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7도에서 34도 분포로 폭염은 계속되겠는데요. 지난주 오락가락했던 장마가 사실상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열대야도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요. 건강관리 계속해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